안녕하세요. 바이칼의 세상 읽기의 바이칼입니다. 오늘은 세상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세상을 배워본다는 것, 즉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논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술이란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럼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관해서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말하기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글쓴이 자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의견이 곧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누군가의 주장이란 그 사람의 의견, 생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말하거나 쓸 때 바로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쓰는 것, 그걸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말하는 것, 이것을 논리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논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쓰는 것이 논리적으로 쓰는 것인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이의 말과 어떤 이의 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를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들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럼 논술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인가? 바로 그 주제에 관해서 글쓴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도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리가 사용되는데요. 논리라는 말 자체는 주장하다라는 논, 이치 입장, 즉 이치에 맞게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치에 맞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이치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를 이치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이란 나그네 객자의 바라볼 관점, 즉 제3자가 바라보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원리들을 객관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자연법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과학적 원리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이치에 맞아 또는 객관성이 있어 또는 현실성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최근의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글 속에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글부터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의 글, 또 최근의 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 객관적 원리에 입각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첨단 또는 최근의 과학에 입각해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객관적 원리에 입각한 어떤 주장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물 또한 더 작은 어떤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들 또한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과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객관적 원리에 입각해 주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반드시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아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데는 항상 그 주제에 관한 자기 생각의 이치를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원인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할 때 항상 자기 생각이 어떠한 원인 또는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서 생겨났는지를 밝혀주는 것.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글 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치라고 할 때는 보편적 가치를 이치라고 합니다. 가치 있다라는 말은 보통 쓸모 있다, 소중하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널리 퍼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 즉 시공간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자기 생각의 이유를 밝힐 때 그 사람의 주장은 이치에 맞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이치로서는 바로 정의 또는 어떤 도덕 또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익 이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또 위대한 지식이나 사상가들은 이런 개념들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리가 끝난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생명을 지닌 생명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바로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의미로는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현상 또는 자극, 보통 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우리에게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바로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과 무관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감각 능력은 바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불쾌를 느끼는 이런 경향성으로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진화해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불나방처럼 불을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죽겠죠.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가능성이 적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물종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유전자들을 같이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체로는 살아가는 데 어떤 유리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전자의 복제 과정도 항상 같지는 않고 또 과거에 유리했던 어떤 감각 구조가 현재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불리해질 수도 있긴 하겠죠. 또 정의, 도덕이라는 말들 우리 많이 쓰죠, 일상에서.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의나 도덕 또한 이런 미와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 됐든 사회가 됐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이나 자기 혼자만의 이익만이 아닌 바로 사회 구성원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는 이익을 주는 이러한 가치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즉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이치란 크게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 또 보편적 가치로서의 이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의 어떤 이유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